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행복 국가에 대해서 그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면 그 덴마크 행복 교육이랑 그리고 독일, 핀란드, 한국 순으로 돼 있고 마지막이 소감인데요. 일단 저는 그 덴마크의 행복 교육을 맡게 된 글로벌 관광 경영학과 김수호입니다. 어, 행복 지수 1위의 덴마크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나라인데요. 교육이 깔려 있습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을 가진 나라인데 EU 국가 중 교육 재정에 가장 투자 많이 하는 나라로 꼽혔어요. 2007년에 GDP 7%를 교육에 투자했는데 교육 쪽에 이렇게 많이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 대다수가 이를 합당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 합의, 사회 분위기가 모두 합쳐져서 뛰어난 인프라로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는데요. 덴마크는 어떤 제도와 정책을 바탕으로 행복 지수가 높은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행복한 학생들을 가진 나라가 됐을까요? 먼저 눈여겨볼 것은 덴마크의 교육 과정입니다. 덴마크의 만 7세부터 16세 아이들은 의무교육을 받는데 다른 유럽 나라들과 비슷하게 초등학교랑 중학교 저학년 과정이 통합된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무교육 기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학교에 가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덴마크는 의무교육 과정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데 총 8개의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모든 대학은 학비가 없고 대학생들은 정부로부터 매달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장학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긴 한데 학생들 대부분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덴마크가 실행하는 교육 정책이 전부 옳고 모든 나라가 이걸 따라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덴마크 학생들이 학교를 행복한 공간이라 느끼고 자발적 참여로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학교 가는 걸 불행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는 나라라면 이걸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독일의 행복교육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글로벌 관광경영학과 이도윤입니다. 한국말로 교육에 해당하는 독일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에르치온과 빌둥인데 전자는 계몽식의 가르치는 제도 교육을, 후자는 스스로 깨달아가는 교양인이 되기, 즉 전인 교육을 말합니다. 독일 교육은 스스로 행복한 인생을 찾아가는 것을 강조하며 독일 교육을 관통하는 4대 가치는 정직, 책임, 자립, 연대입니다. 독일은 사무, 즉 대학 등록금, 사교육비, 입시지옥, 학교폭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독일은 국민 행복지수가 높은 편이며 이는 교육을 통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치 지도자들의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독일은 적어도 돈이 없어 대학에서 공부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합니다. 무려 대학 등록금이 없는 데다가 대학생에게 월 10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45%로 한때 80%까지 치솟았던 한국 대학 진학률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다른 행복한 길들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개인의 능력을 통해 학생들이 하나의 선택지가 정해져 있어 단순히 그것을 선택하는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경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를 배우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문화, 직장, 정치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정치, 기업, 학교, 사회가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실천하고 있기에 이것이야말로 독일이 가장 강하고 행복한 나라의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적과 성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 사회성을 갖춘 인간을 길러내고 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옳고 그름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행복 교육을 만들어 나간 곳에는 좌우 정파를 초월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있습니다.
이 협약은 1976년 보이텔스바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독일의 좌우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보이텔스바 협약을 맺은 것으로 민주 시민을 양성하려면 정치 교육의 갈등, 논쟁의 접근 방식, 정치 교육을 위한 근본적인 공동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강압과 교화,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는 것으로, 즉 타인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는 뜻이다. 독일 교육에는 모든 의견은 스스로 제시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시민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교육 내용을 주입식으로 교육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 논쟁과 학문적 논쟁은 지속돼야 한다입니다. 정치 논쟁이 학문적 논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서로 논쟁과 갈등을 빚고 있는 여러 의견과 입장을 모두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균형과 대립적 논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특정 정치 이슈들이나 서로 대립할 때에는 수업 시간에도 논쟁 과정을 가르쳐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셋째로는 학생이 정치 관심사를 관찰하고 해결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현 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면한 정치적인 상황에 의견을 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입장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핵심 가치는 서양 속담인 진리가 스스로 말하게 하라에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념이나 가치를 강압적으로 주입하지 말고, 이런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악독했던 전체주의 파시즘과 공산주의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독일의 현 행복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독일의 꾸준한 노력이 지금에 있어 행복 교육에 관하여 훌륭한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핀란드의 행복 교육을 발표하게 된 공연예술학과 김지우입니다. 핀란드의 행복 교육 발표할 순서는 먼저 세계 행복 보고서, 그리고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란드 교육 도서까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계 행복 보고서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로 세계 각 나라 거주민들의 행복을 정량화하여 행복 지수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가 행복에 관한 복지를 평가 및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3개국의 나라에서 1000명의 사람들에게 각자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산출해낸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핀란드는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몇몇 국가를 제외한 다른 여러 국가들은 매년 순위 변동이 일어나지만 핀란드만큼은 무려 5년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으로 6가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제도, 두 번째, 사회적 신뢰, 세 번째, 의료 시스템 지원, 네 번째, 무상교육, 다섯 번째, 양성평등, 여섯 번째로 타협사회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로 가장 큰 것은 출산 후 복지제도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20만 원 상당의 아기용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신뢰입니다. 사회적 신뢰는 핀란드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의료 시스템 지원은 모든 의료 지원비가 무료여서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무상교육은 핀란드는 모든 국민의 대학교까지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핀란드는 양성평등이 가장 잘 자리 잡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협사회입니다. 타협사회는 주요 노사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경연자단체와 노조가 자유협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의 행복교육이 담겨있는 교육도서를 찾아보았습니다. 도서의 제목은 핀란드 교실에서 발견한 행복 수업 테라피입니다. 저자는 티모시 디 워커입니다. 이 도서는 한때 핀란드 교육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핀란드 교육 도서는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책이며, 저자가 여러 경험들을 통해 핀란드가 왜 행복한 나라인지,
또한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이 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등을 알려주고 있는 도서입니다. 이 도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핀란드는 교사와 아이들 모두 행복한 수업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행복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행복교육의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글로벌 관광경영학과 고성현입니다. 우선 목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의 행복지수, 두 번째로는 한국의 행복 관련 도서가 뭐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대한민국 행복수업 프로젝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2022년 세계 행복보고서의 내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알다시피 행복도 1위는 바로 핀란드입니다. 앞서 저희 조원이 발표했던 나라이기도 한데요. 무려 5년간 행복지수 1위를 달리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으로 행복도 2위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핀란드와 함께 행복도 1위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늘 행복지수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교육적인 면에서도 매우 뛰어나서 모든 나라의 교육을 선도하며 존경받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한국입니다. 한국은 146개국 중 59위로 높지 않은 순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핀란드와 덴마크처럼 우리 한국의 행복도를 올리기 위해선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한국의 행복교육 결여와 한국의 교육 문제 중 주입식 교육, 일시 위주 교육 등등이 서로 극심한 경제성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 학생들의 저조한 행복도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한국의 행복 관련 도서입니다. 총 2개의 도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손대현 작가님의 한국 행복에 빠지다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현재 불행의 수령에 빠져있는 우리나라를 행복에 빠지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행의 수령에 빠져 있다라. 과연 이 말은 우리 한국인들은 어느 불행 속에 젖어들어 살아가고 있으며 행복과 멀어지고 있고 불행에 빠져나와 다시 행복에 젖어들 수 있는 방법. 과연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지 정말 의문점이 듭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기양 작가님의 행복한 한국인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이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행복을 원하는 당신, 서울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서울을 떠나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 행복을 찾아낼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 책들 말고도 정말 많은 행복 관련 도서들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한국인, 행복한 나라 한국을 원하신다면 행복 도서들을 읽고 기쁨과 행복감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행복수업 프로젝트입니다. 이것도 한 권의 책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작가는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 학교에서 행복을 가르치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투적인 국영수에 치중하지 말고 실제로 행복교과서를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전하고픈 행복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행복교과서를 통해 행복 수업을 가르치며 행복에 대한 지식을 쌓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행복 전달을 통해 학생들은 행복과 가까워지며 행복감을 갖고 선생님, 학생 모두가 행복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복교과서가 제작되어 행복 수업이 이루어져 모두가 행복과 친숙해지고 한국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행복지수 또한 한층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행복교육에 대해 발표한 고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의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행복교육에 대해 조사해보면서 해외 여러 사례와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교육 쪽에서 발전해 나갈 필요가 더욱 크다고 느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세대를 위해 제대로 된 행복교육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행복의 주제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생각보다 행복을 위한 좋은 도서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행복교육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어색해 보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행복을 위한 행복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우리나라 모두가 행복에 가까워져 행복순위 상위권에 준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가 돼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학습하고 스스로 할 줄 알아야 그리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역량이 축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구의 상호작용적 활용 능력, 이질적 그룹 내 상호작용 능력, 자율적 행동 능력을 기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소감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핀란드의 행복 교육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핀란드가 행복지수 1위인 이유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역시 교육 시스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그런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서 빨리 행복교육의 도입으로 지친 현대인들과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행복을 심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저희 출처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각자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